오늘의 시그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사인을 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벽 6시 우리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숫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가는 그것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에 전혀 성에 차지 않고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닝 서프라이즈이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죠. 매출이 350억 달러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높게 나왔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역시 한 20% 가까이 성장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EPS도 역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81센트, 0.81달러를 기록하면서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는 것은 볼 수 있었는데 왜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는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위스퍼 넘버라는 겁니다. 자, 위스퍼 넘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적 추정치를 예상하고 컨센서스를 이렇게 평균을 내볼 때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숫자보다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래도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들이 반영된 것이 바로 위스퍼 넘버인데요. 자, 4분기에 엔비디아가 매출 전망치, 그러니까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75억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다음 분기에 매출 성장치를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위로는 383억 달러 정도, 아래로는 367억 달러 정도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에 매출 예상치를 370억 8천만 달러 정도로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위스퍼 넘버라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보다는 더 높게 추산하겠지. 내년에 다음 분기에 AI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훨씬 더 좋겠지라고 하면서 작게는 390억, 많게는 415억 달러까지 위스퍼 넘버로 매출 추정치, 예상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밴드의 상단보다 이 위스퍼 넘버의 하단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415억 달러에 비하면 어쨌든 많이 부족한 수치의 4분기 매출 전망치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쉽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세가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장 마치자마자 한 5% 가까이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다가 그래도 마지막 막판에 조금씩 올리면서 한 1~2%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에 뉴욕 시장에서 어떻게 엔비디아가 움직일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여러 가지가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자, 일단 작년만 해도 분기별 매출 성장률이 엄청났습니다. 200%대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다음 분기가 더 기대됐고 그 다음 분기가 더 기대됐고 이러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위스퍼 넘버가 자꾸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약간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매출 성장률이 2분기 때 120%대로 내려오더니 3분기 때 이번에 94%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다음 분기에는 이게 더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 판매가 많아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엔비디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주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의 주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주가 차트를 좀 볼까요?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만 해도 $100가 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계속 오르고 물론 중간에 조정이 조금씩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죠. 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지금 11월 중순 정도까지 됐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18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같은 기간 동안 17.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배 넘게 상승률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고요. 짧게 지난 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엔비디아는 17%의 주가가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다.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엔비디아에게는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얼마 전에 또 블랙웰에 대한 결함 이야기도 있었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약간 조정받았는데 젠슨 왕 CEO가 이번에는 이 설계상 발열이 발생됐던 것, 이 결함에 대해서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블랙웰 생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미 올해에도 블랙웰이 판매될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이제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블랙웰을 제공할 수 있다. 결함이 있었지만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고 본격적인 판매가 일어나서 내년의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시장을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오르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일단 SK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문제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팀 엔비디아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주가가 연동이 많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11월 13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서 13일부터 어제까지 5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자사주 매입 이야기 나왔을 때 반짝 외국인이 매수하지만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주가 퍼포먼스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이었습니다.